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2세 정혜성 씨, 직업은 택시기사인데 최근 들어 얼굴이 자주 붓고 목과 어깨가 뻐근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몸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혈압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큰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 씨는 몇 달 전부터 혈압 관리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도 있었고 병원에 가니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오래도록 약에 의존하는 삶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틈틈이 인터넷과 서적을 찾아보며 고혈압과 혈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위험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혈압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생명줄이라는 걸 느낍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돌연사라는 끔찍한 결과가 올 수 있다더군요. 이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정혜성 씨가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혈압 관리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식습관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정보를 통해 60대 이상의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혜성 씨가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매일 약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뒤지던 중 우연히 영국 런던 퀸메리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비트라는 붉은 채소가 단 4주 만에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을 정상 범위로 되돌렸다는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에게까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혈압 약도 잘 안 듣던 사람들인데 채소 하나로 혈압이 내려간다고?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지만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럴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우리가 비트를 먹으면 입안의 유익균에 의해 아질산염 NITRITE로 바뀌고 이후 위에서 위산과 만나면 산화질소 NO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바로 이 산화질소가 혈관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벽에 근육에 신호를 보내 혈관을 넓히고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좁은 도로가 고속도로로 확장되면 차량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르듯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의 압력이 낮아지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정 씨는 이 원리를 접하고 나서야 그래서 채소 하나가 혈압을 낮출 수 있구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매일 비트 주스 한 잔을 4주 동안 꾸준히 마신 고혈압 환자들의 혈관 확장 기능이 20% 개선되었고 대부분의 참가자가 정상 혈압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약물로도 혈압 조절이 힘들었던 사람들에게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비트 주스를 끊자 불과 2주 만에 혈압이 다시 원래대로 올라갔다는 점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꾸준히 섭취해야만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비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트 채소 코너에서 처음 비트를 집어들었을 때 그는 속으로 이게 고혈압 해결사라니 그냥 빨간 무처럼 생긴 게 다였는데라며 의심 반 기대 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약에만 의존하기 싫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가 직접 비트를 갈아 마셔보니 처음에는 흙맛 비슷한 독특한 향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 넣으니 훨씬 마시기 쉬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복에 비트 주스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고 약 2시간 뒤 산화질소 수치가 최고에 달하면서 하루 종일 혈관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대신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제 몸에서 분명히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운전할 때 피로감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혈압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비트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조리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트를 오래 삶으면 질산염이 쉽게 파괴되므로 반드시 생으로 먹거나 저온 착즙 주스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는 전기 착즙기를 구입해 매일 신선한 주스를 직접 만들어 마셨습니다. 정혜성 씨의 비트 경험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도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강조합니다. 비트가 좋다고 해서 약을 끊는 건 절대 위험합니다. 하지만 식습관 변화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정 씨는 비트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른 채소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금치, 근대, 샐러리, 마늘, 양파까지 그는 이들 채소가 어떻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성 씨가 비트의 효과를 몸소 경험한 뒤 두 번째로 눈여겨본 채소는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사실 시금치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물이지만 정 씨는 그동안 그저 된장국에 넣는 평범한 채소 정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찾아보니 시금치야말로 혈압 관리에 최적화된 채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금치의 칼륨 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무려 839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짠 음식을 통해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부가 쓸어내듯 칼륨이 혈관 속 과도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죠. 정 씨는 이 원리를 알게 되자 곧바로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정 씨는 밤늦게 운전을 하다 보면 어깨와 목 근육이 긴장되고 때때로 눈앞이 핑 도는 경험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이 경직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마그네슘은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시금치에는 비트와 같은 질산염도 들어 있습니다. 즉, 시금치를 먹으면 체내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 씨는 이를 보고 시금치는 혈압 관리 삼총사네요.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하고 마그네슘으로 혈관을 풀어주고 질산염으로 혈관을 넓혀준다니 완벽하군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할 점도 있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어야 안전합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3087%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정 씨는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매주 3번 이상 시금치를 먹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는 시금치 된장국,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무침을 만들어 먹었죠. 특히 나물무침에 참깨를 넣어 먹었는데 참깨 속 칼슘이 시금치의 영양소와 함께 작용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리적인 위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운전 후에 다리가 덜 붓고 저녁에 피로가 덜 밀려왔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는 걸 보면서 시금치의 힘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죠. 정 씨의 경우처럼 시금치를 단순한 반찬용 나물로만 여기면 그 가치를 놓치는 것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질산염이 동시에 작용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천연 고혈압 조절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매번 시장에 갈 때 시금치를 꼭 챙겨옵니다. 잎이 짙은 초록색이고 줄기가 단단한 신선한 것을 고르며 데쳐서 냉장 보관해두고 여러 요리에 곁들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몸소 깨달은 것입니다. 정혜성 씨가 세 번째로 주목한 채소는 의외였습니다. 바로 근대차드였습니다. 사실 그는 근대라는 채소를 그리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가끔 보긴 했지만 시금치랑 비슷한 풀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사는 누나 집에 들렀을 때 누나가 근대를 넣고 끓여준 된장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있었고 식감도 시금치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풍성했습니다. 그 경험을 계기로 그는 근대의 영양 성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175지에는 하루 필요량의 칼륨 20%와 마그네슘 36%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면 시금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칼륨 함량은 시금치보다 2배 이상 많아 나트륨 배출과 혈압 조절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같은 양을 먹어도 2배 효과라니 이건 혈압 관리에서 놓칠 수 없는 채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속 마그네슘 역시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르는데 근대의 풍부한 마그네슘이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정 씨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야 하는데 근대가 그 힘을 되찾아 주는구나라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베타카로틴입니다. 근대에는 비타민 E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손상과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 씨는 택시 운전을 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하는 만큼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근대가 딱 맞는 채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근대가 같은 명아주가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옥살산 함량이 시금치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시금치는 결석 위험 때문에 반드시 데쳐야 하지만 근대는 생으로 먹어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줄기가 두껍기 때문에 조리 시 줄기와 잎을 분리해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씨는 줄기를 3분 정도 먼저 볶고 그 다음에 잎을 넣어 함께 조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줄기는 아삭하고 잎은 부드럽게 익어 최상의 식감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근대를 활용한 요리를 몇 가지 즐겨 먹었습니다. 된장국에 넣어 구수하게 끓여 먹기,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아 고소한 반찬 만들기, 살짝 데쳐 참기름과 다진 마늘로 무쳐 먹기.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정 씨는 의식적으로 근대를 기름과 함께 섭취했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했습니다. 근대를 구입할 때는 잎이 싱싱하고 줄기가 단단한 것을 고르고 집에 오면 젖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세워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함이 유지되었죠. 정혜성 씨는 근대를 먹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시금치를 먹을 때도 좋았지만 근대는 그보다 확실히 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오래 운전하고 집에 들어와도 다리 부종이 덜하고 밤에 잠드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의 말처럼 근대는 단순히 시금치를 대체하는 채소가 아니라 혈압 조절과 혈관, 탄력 회복에 특화된 슈퍼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이제 근대를 주 2회 이상은 꼭 챙겨 먹으며 혈압 관리 루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혜성 씨가 네 번째로 주목한 채소는 샐러리였습니다. 그는 원래 샐러리를 서양 요리 재료 정도로만 생각했지 혈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미국에서는 샐러리를 혈압약 대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 말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샐러리 속에는 프탈라이드 PHTHALID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혈관 벽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좁아진 수도관이 뚫리듯 샐러리가 혈액이 원활히 흐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정 씨는 샐러리의 효과를 단순한 민간요법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샐러리 추출물이 혈관 확장 기능을 돕고 심혈관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샐러리의 또 다른 강점은 칼륨입니다. 앞서 시금치와 근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 상승을 막습니다. 샐러리는 칼륨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채소였습니다. 게다가 샐러리에는 천연 이뇨 작용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합니다. 정 씨처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리 부종을 줄이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발목이 뻐근했는데 샐러리를 꾸준히 먹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부종이 덜합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죠.
샐러리를 먹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 생으로 먹어보았는데 특유의 쓴맛과 향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당근과 함께 갈아 샐러리 주스로 만들어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이 한결 부드러워져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게 썰어 참치 샐러드에 넣거나 된장국에 넣어 끓여 먹는 방식도 시도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샐러리를 수프에 자주 넣지만 정 씨는 한식 식단에 맞게 응용했습니다. 볶음 요리에 함께 넣어 아삭한 식감을 살리거나 고기 요리에 곁들여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혈압 관리뿐 아니라 식단의 다양성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샐러리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특정 알레르기자 장나무 꽃가루나 쑥 등가 있는 사람은 샐러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만 시도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 씨는 다행히 알레르기가 없었기에 꾸준히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샐러리를 구입할 때는 줄기가 단단하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든 부분이 많거나 갈색 반점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는 물기를 닦아 키친타월로 감싼 후 냉장고에 세워두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정혜성 씨는 샐러리를 식단에 포함한 지 한 달쯤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피로가 줄고 저녁에 운전할 때 집중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비트가 혈관을 열어주는 열쇠였다면 샐러리는 붓기와 피로를 줄여주는 조력자였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챙겨 먹으니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정혜성 씨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채소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그는 원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아내가 구워준 마늘을 먹고 몸이 가벼워졌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 속에 혈압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ALLICIN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 씨는 미국 뉴올리언스 임상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를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리신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명확히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리신은 까다로운 성분이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야만 생성되고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됩니다. 정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요리할 때 반드시 마늘을 미리 다져 공기 중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마늘 23쪽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꿀에 재워 아침에 한 쪽씩 먹거나 저녁 요리에 다져 넣었습니다. 다만 과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양파의 경우 핵심은 케르세틴 QUERCETIN이었습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이완시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모두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 씨는 특히 양파 껍질에 케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끗이 씻어 물에 넣고 끓여 양파 껍질차를 만들어 하루 한두 잔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구수하면서도 낯선 맛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두 달쯤 지나자 다리 붓기가 줄고 밤에 다리가 저리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 씨는 마늘과 양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두 재료를 볶아 파스타 소스를 만들거나 된장국에 넣어 우려내면 알리신과 케르세틴이 동시에 작용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너무 흔해서 소홀히 했는데 알고 보니 집에서 매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혈관약이더군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늘을 과도하게 먹으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양파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 수술을 앞둔 사람은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마늘 하루 23쪽, 양파 반 개 정도로 섭취량을 제한했습니다. 보관법에도 신경 썼습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고 양파는 습기가 적은 곳에서 망에 담아 걸어 두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빨리 상하므로 주의했습니다. 정혜성 씨는 마늘과 양파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킨 후 몸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피곤이 덜 쌓이고 저녁에 운전 후에도 집중력이 더 유지됩니다. 혈압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니 이 두 채소가 왜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지 실감합니다. 그는 이제 비트, 시금치, 근대, 샐러리에 이어 마늘과 양파까지 6가지 채소를 모두 일상 식단에 고르게 배치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비트 주스, 화요일에는 시금치 된장국, 수요일에는 근대 볶음, 목요일에는 샐러리 샐러드, 금요일에는 마늘 양파 볶음 요리. 이렇게 다양하게 섭취하면서 혈압은 점차 안정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향상되었습니다. 정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채소가 결국 제 삶을 바꾸더군요. 약은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하지만 식습관은 제 선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정혜성 씨는 6가지 채소를 하나씩 식단에 추가하면서 조금씩 몸의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경험만으로는 확신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로 함께 시도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70세 박상호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수치가 15,095 전후로 불안정했습니다. 박 씨는 정혜성 씨의 권유로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마시고 저녁에는 시금치 된장국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달째부터는 아침에 머리가 무겁던 증상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2,580으로 떨어져 의료진도 놀라워했습니다. 박 씨는 약만 믿을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알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례는 67세 김은영 씨입니다. 그는 특히 근대와 샐러리에 집중했습니다. 매주 장을 볼 때마다 근대 한 단과 샐러리 한 묶음을 빠지지 않고 사와 다양한 요리에 활용했습니다. 근대는 된장국에 넣어 끓이고 샐러리는 잘게 썰어 냉장 보관해 두고 매 끼니 반찬처럼 곁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샐러리의 쓴맛 때문에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오히려 입맛을 돋우는 기분이 들어 계속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석 달 후 예전에는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한결 가볍고 활동량이 늘었다며 웃었습니다. 64세 오정자 씨는 양파 껍질차로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양파 3개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1리터의 물에 20분간 끓여 만든 차를 하루 종일 마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저려 잠을 설쳤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다리 부종이 줄어들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 씨는 병원 치료와 병행하면서 식습관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시도하고 포기했다면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소 2~3달 이상 그리고 6가지 채소를 번갈아 섭취하면서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성 씨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트, 시금치, 근대, 샐러리, 마늘, 양파. 이 6가지 채소는 단순히 혈압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을 바꿔줍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며 하루 종일 활력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진료와 함께 병행해야 안전합니다. 그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압과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식탁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씨는 주변 동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값비싼 보약이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들이 내 혈관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